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강의 진행을 맡고 있는 김희양 노무사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사회보험법 1강 들어갈 건데요. 일단은요, 여러분, 먼저 이제 우리 처음 시간이니까 강의 이제 어떤 순서로 진행될 것인가 좀 말씀드리고요. 올해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건지 아주 잠깐만 언급드리고 본격적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이거 우리 교재 앞부분에 있는 우리 그냥 교재 목차 적어 놓은 거예요. 사회보험법의 목차 적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배워야 될 법이 그죠? 법이 물론 시행령도 있겠지만 법이 크게 6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6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2019년도 때 각각의 장에서 몇 문제씩 나왔나 잠깐 보면 보면은 요렇게 나왔어요. 466, 225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사회보험법이라는 거는 꽈락이 굉장히 많은 과목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딱 문제 보시면은 계속 줄줄줄 법밖에 안 나와요. 그죠? 법 나오고 뭐 숫자 나오고 계산하는 거 나오고 계속 무슨 뭐 디테일한 거 가지고 뭐 하여야 하는 건지 노력하여야 하는 건지 할 수 있단지 계속 그런 거 가지고 디테일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요. 이 과목 특성상 그래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사회보험법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제일 막 뒤로 막 밀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요. 그 마음의 짐이 클수록 사실 점수도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싫어하는 과목일수록 계속 더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일단은 맞는 전제고요. 그죠? 여러분들 2차도 마찬가지예요. 2차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과목을 손에서 놔버린다? 그러면 사실은 합격이랑은 유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단 염두를 해두시고 이거는 꽈락이 많은 지문이기 때문에 과목이기 때문에요. 다행히 2차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꽈락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는 한번 기본 강의 때 돌렸다가요. 나중에 그죠? 시험 앞두고 한 3주 정도 됐을 때 그쵸? 한 달 정도, 한 달, 3주 정도 됐을 때 한 번 더 돌려야 돼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 또 한 번 돌리고. 그러셔야지만 이제 뇌에서 날아가지 않고 시험장에서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일단 하나는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사회보험법 그 수학 그 집합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수학할 때 집합 제일 앞에 새까맣게 공부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나오는 비중대로 중요도를 둬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할 거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와 상관없이 그죠? 제가 강의하는 순서는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일단은요.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우리 오늘 들어갈 거는 사회보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인데요. 요거는 얘네들보다는 뒤에 만들어졌어요. 뒤에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얘가 우리가 사회보장 그죠?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의 모법 내지는 그죠?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요거 제일 먼저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희소식은 어렵지만 굉장히 희소식은요. 요거 범위가 되게 작아요. 여러분들 우리 요거 챕터 보시면 책을 보시면 목차를 조금 보시면요. 우리 뒤에 있는 거 고용이랑 산재 보시면 색깔이 두껍잖아요. 두꺼운데 앞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얇거든요. 그죠? 얇아요. 얇은데 문제 몇 문제 나왔어요. 올해. 요거는 뭐 섞여 있으면 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걸로 제가 좀 분별을 해놨는데 자, 요거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이 요렇게 작은데 4문제나 나왔어요. 작은데. 그럼 이거 솔직히 상대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효율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교재에도 제일 앞에 있긴 하지만 이거 제일 먼저 공부할 거예요. 1등으로 우리 사회보장 기본법, 가장 기본법, 모법인 규정, 가장 기본적인 우리 법을 제일 처음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보세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은 6문제씩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자, 얘가 징수법인데요. 이 징수법인데 우리 이거 배우고 난 다음에 요거 이렇게 배울 거거든요. 고용보험 배우고 산재보험 배우고요. 그 뒤에 뭐 배울 거냐면 얘 스킵하고 이거 배울 거예요. 고용산재에 대한 징수법. 징수법인데 뭘 징수한다고요? 요거 고용보험이랑 산재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징수법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징수하는 그러한 법이니까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이랑 거의 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징수법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연금이랑 건강 배울 거예요. 사실은 여기 비중이 한 4문제 정도? 4문제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자신하시지는 마세요. 자신하시지는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충실히 하셔가지고 나는 여기서 60점 이상 뭐 70점 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 버려도 상관없거든요. 뭐 양이 원체 많으니까. 여기 보시면 책 보시면 연금이랑 건강이 양이 꽤 돼요. 양이 꽤 되는데 사실 나오는 거는 두 문제씩밖에 안 되니까 사실 저는 공부할 때 얘를 버렸어요. 기출만 보고 그냥 아예 그냥 버려버렸거든요. 나머지 그냥 하면 되고 저는 사실은 다른 과목이 점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실무에 와서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한 케이스고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부를 그렇게 크게 많이 안 했습니다. 딴 걸로 60점 너끈히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 그래 60만 넘자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되시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진짜 다른 과목이 정말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다라면 전제예요, 여러분. 라면 요거는 조금 좀 중요도를 덜 하게 하셔도 되지만 적어도 사회보장 기본법은 범위가 작지만 여러분들이 엄청 많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19년도에 좀 주의를 하실 게 19년도에 출제가 됐을 때요, 여러분. 문제가 조금 더 지역적인 데서 어렵게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20년도에도 그렇게 나올지까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주된 트렌드로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보험법이 예년보다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지역적인 구석탱이에서 문제가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다 짚어드릴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겠다라는 거 먼저 짚어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 들어갈 건데요. 우리 일단은요,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저랑 책 보시면서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해보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요, 사회보장 기본법은요, 별표를 3개 드려요. 그죠? 별표 3개 드려요. 문제는 4문제지만 사실은 뭐 4개까지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다른 거는요, 여기 5개. 어쩔 수 없어요. 5개, 여기 4개. 여기 그냥 1개씩. 그죠? 여기 별표가 3개 내지는 4개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요라고 되어 있는 거 먼저 볼게요. 먼저 볼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뭐 밑줄을 그으세요. 아니면 내지는 동그라미 치세요. X표 치세요. 뭐 형광펜으로 바르세요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취사 선택하셔가지고요. 반드시 뭐 동그라미 칠하는데 반드시 동그라미만 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뭔가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필기라는 방식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요. 플러스해서 여러분들 저는 제가 뭐 작년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강의할 때 색깔 표시를 조금 다르게 하시기를 조금 권유를 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실 때 이거 왜 보는 거예요? 책 뭐 예쁘게 해가지고 뭐 어디 자랑할 거 아니잖아요. 저는 막 책 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덜렁덜렁 이렇게 막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덜렁덜렁 가지고 다니는데 책은 깨끗하게 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차피 한 번 하고 패스해서 나갈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마음 먹고 하셔야 되니까 하실 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색깔 구분을 하실 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지금 봐서 모를 것 같아요. 그죠? 다음에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안 외워지는 부분이다. 라고 하시는 거는 뭐 색깔 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잘 모르겠다. 안 외워질 것 같다. 그죠? 요런 거는 틀리거나 자기가 틀렸거나 안 외워지는 거. 안 외워지는 거는 저는 이제 분홍색으로 했고요. 모르는 거, 이해 안 가는 거. 몰랐던 거, 모르는 거. 몰랐던 거, 이해 안 가는 거는요. 저는 연두색으로 칠해줬어요. 그죠? 그리고 기출은 주황색으로 따로 표시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은 책에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틀렸던 거는 뇌가 관성이 있어서요. 계속 틀려요. 저는 여기 딴 거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틀렸던 부분은 반드시 다른 색깔로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중요한데 나는 안다. 제가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강의를 했는데 저 앞에서 강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거 알고 있다. 그럼 그거는 뭐 그냥 뭐 색깔 안 칠하셔도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뭐 동그라미 정도 하든지 저는 하늘색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했으니까 색깔 너무 여러 개 하실 필요는 없고 적어도 2-3가지 정도 색깔은 좀 쓰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부정어, 그러니까 뭐 나쁜 거, 부정어의 의미는 저는 세모로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딴 것보다 밑줄보다 동그라미가 눈에 좀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를 많이 치는 편이에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뭐뭐 아닌 것은 금지되는 것은 그러면 저는 본문 글씨에다가 X표 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시각적으로 딱딱딱 들어오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시험 직전이나 복습할 때는 뭐만 보면 돼요. 기출지문 하고요. 내가 틀렸던 거.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몰랐던 부분은 알면은 지울 거니까. 그죠? 연필로 샤프로 연두색으로 이렇게 마킹해놨던 거 지울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는 부분은 연필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죠? 나중에 지우면은 내가 안 지운 부분. 그죠? 책에 이렇게 있는데 본문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나머지는 다 지웠어요. 지웠는데 여기 안 지운 부분이 쭉 있고요. 여기에 분홍색이랑 여기에 주황색이랑 있는 거 이거 보고 스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항상 이런 것들은 객관식은 이렇게 좀 눈으로 조금 확 인지가 될 수 있게끔 하셔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잔소리 했고요. 그 다음 사회보장 기본법 개요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 기본법은 뭐냐면요, 여러분. 다른 우리가 앞에서 아까 썼었던 고용보험이나 뭐 산재보상보험법이나 뭐 국민연금 건강 이런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회보장을 하고 있는 각각의 개별적인 법들인데요. 이 사회보장법의 뭔가 모법 규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첫 번째 줄에 그냥 밑줄 긋지 말고 보세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을 한 겁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줄에요. 모법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얘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모법 살짝 밑줄 그시고요. 다섯 번째 줄에 요건 동그라미 칩시다. 우리 다섯 번째 줄에 우리가 사회보장의 기본적 형태는요. 자, 밑줄 동그라미 칩니다.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그죠?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 구직급여로 알고 있는, 그죠? 실업급여로 알고 있는 구직급여 있잖아요. 고용보험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생계가 막막할 때, 내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이렇게 생계보조수단, 그죠? 실업급여라고 하는 요런 것들, 돈을 주는, 생계비에 관련해서 돈을 주는 측면과 내가 아팠을 때, 그죠? 아팠을 때 의료보험으로서 우리가 의료 혜택, 현물로 받는 거죠. 치료를 받는 거니까. 의료 혜택을 받는 등 그렇게 크게 카테고리로 하면 생계비, 그죠? 생계비 가는 돈, 소득보장이랑 그다음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좀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 좀 뭐가 나올 거냐면 요거는 이제 그 제가 뭐 몇 가지는 그냥 적어 드릴 거예요. 몇 가지 적어 드릴 건데 필기를 하면 거기 빈 공간 있잖아요. 제 1절 있고 빈 공간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키워드 몇 개만 적을게요. 우리 여기서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나오는 거는요. 용어 정의 많이 나와요. 용어 정의 기본 개념. 용어 항상 용어 정의는 많이 나오니까 용어 정의가 조금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 주체와 책임 대상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사회보장 주체와 키워드 하는 거예요. 사회보장 주체와 책임 뭐 대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여러분들 알게요. 특히 여러분들 아실 게 국가 책임이냐 뭐 지자체 책임이냐 누구의 책임이냐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그래서 국가의 책임을 4개 외울 거예요. 국가의 책임 4가지 있습니다. 요거 필기 나중에 할 거고요.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나오는 게 여기서 용어로 나오는 게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한 게 나와요. 사회보장 수급권이 도대체 뭐냐. 사회보장 수급권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뭘까? 사회보장 수급권이 도대체 뭘까? 사회보장에 대한 어떤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 제도에서 구체적으로 탁탁탁 찍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뭐가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 권리를 딱 주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딱 주고 있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얘는 그래서 구체적인 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요런 거.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 그죠? 요런 국가한테 사회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 특히나 사회보장 수급권이 성격이 보장이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얘가 과연 포기가 가능할까? 제한이 가능할까? 그러면 이 사회보장 수급권은 뭐 양도 같은 거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요거 포기와 제한 같은 것들이 문제로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 또 다른 거는 사회보장위원회 나올 수 있어요. 사회보장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과연 구성이 뭔지,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런 객관식으로 내기 굉장히 쉽죠. 인원, 인력 구성, 사회보장위원회 인력 구성이 누구한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명인지, 어디 소속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죠? 객관식으로 내기 쉽기 때문에 요거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사회보장제도 비용 부담이 나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비용 부담. 그죠? 사회보장제도는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는지. 다 뭐 수입자가 내는지? 아니면 국가가 다 내나?
아니면 민간이 같이 내나? 지자체가 다 내나?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키워드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 좀 나올 수가 있구나라는 걸 좀 적어 놓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수업할 때 여러분들 제가 뭐 복습하라 거창하게 복습하라 예습하라는 소리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수업 딱 들어오기 전에 5분만 딱 투자하셔가지고 여기 핵심 문제 다 박아놨잖아요. 편집을 조금 다르게 해서 핵심 문제를 다 박아놨기 때문에 이거를 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풀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기출이 됐었는지를 눈으로 구경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죠? 보면 뭐 사회부장 뭐 보시면은요, 여러분 제 2절 보면 사회부장 주요 내용이 있고요. 1. 총설 있고 다음 장에 뭐 2. 사회부장 주체와 책임 있잖아요. 그 옆에 문제 보시면 사회부장 수급권에 대한 게 세 문제나 나와 있고요. 그죠? 이렇게 사회부장 수급권 하면은 뭐 어떻게 나오는지 사회부장 수급권이 진짜 기출로 많이 나오네? 요런 거를 좀 눈에 바르고 오시면 수업 집중할 때 이거 시험에 나왔었던데? 잘 들어야겠네? 라고 뇌가 좀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구경을 하고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시면 자 보면은요 우리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1번 총설입니다. 총설 양가로 1번 목적과 이념 있는데요. 목적에서요 우리 자 살짝 밑줄 거져 있잖아요. 거기에 괄호만 칠게요. 괄호만. 자 사회보장 기본법은요. 국민의 권리 있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그래서 국민의 권리 괄호,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괄호. 이렇게. 그죠? 국민의 권리하고요. 국가랑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사회보장에 위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나. 요런 걸 정하는 겁니다. 그죠? 요런 거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랫줄 보시면 관련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즉 국민의 권리, 그 다음 국가의 책임을 져서 결국은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그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인 거죠. 자, 그 다음 기본 이념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줄 맨 끝에 봅니다. 어쨌든 뭐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끝에 봅니다. 자립을 지원. 그죠? 우리 국가가 자, 생활 뭐 예를 들어서요. 공공부조를 요하는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서 뭔가 수급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나라에서 생활비가 나오고 의료비가 나오고 해요. 그치만 이럴지라도요, 여러분. 원칙은 자립자활이 원칙이에요. 그죠?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립을 지원한다라는 거에 좀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그다음 그 밑에 쭉 보시면 사회 참여, 자아 실현에 필요한 제도 여건 조성에서 결국은 사회 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 이거는 좋은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쭉 놔 놓으시고요. 뭐 국가가 뭐 통제하거나 국가가 100% 지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립자활이 원칙이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하십시다. 그 다음에 2번에 사회보장 기본개념이 있는데 여기는 100% 시험에 나오는 거죠. 100%라고 하면 조금 좀 어폐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용어 정의는요. 뭐 매년 나온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용어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용어 정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사회보장이랑 자, 일단은 동그라미 먼저 칠게요. 자, 1번에 사회보장에 보장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죠? 그 제목에 보장에 동그라미 치시고 두 번째 줄 보시면 그죠? 두 번째 줄 보시면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자, 여기서부터 가로칩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세 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거기에 사회보험의 보, 공공부조의 부, 사회서비스의 서. 그쵸? 그 다음에 보, 부, 서 이렇게 동그라미 일단 쳐놓을게요.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사회보험, 2번에 사회보험 있잖아요. 사회보험의 보 동그라미 치시고 동그라미 3번에 공공부조의 부 동그라미 치시고 동그라미 4번에 사회서비스에서 동그라미 칩니다. 그쵸? 그 다음 5번은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고요. 일단은 사회보장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보장이라는 거 하는 거는요. 읽어봅시다.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뭐예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그죠? 사회적 위험이 있는데요. 요거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요걸 통틀어서 우리가 사회보장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게 나왔죠. 그러면 사회보장이 조금 더 큰 카테고리고요. 그죠? 사회보장이 큰 카테고리고요. 그죠? 우리 사회보장 있잖아요. 지금.
사회보장인데 요거 지금 요 아래에 있는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있잖아요. 제가 저는 보부상이라고 외웠습니다. 보부서인데 사실은 그냥 말로 이제 알려고 보부상에서 그냥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 중에 보부상이 있구나. 뭐예요? 공공부조. 그죠? 공공부조. 그 다음에 부 뭐예요? 아이고. 사회보험이죠. 처음이.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있겠죠. 그쵸?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하나는요. 요거 두 개는 보시면 사회보험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는 여러분 아는 4대 보험 고용보험도 있고요. 산재보험 있고 국민연금 있고요. 국민건강보험 있잖아요. 요런 사회적인 위험에 대해서 보험의 방식으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요런 거를 우리가 사회보험이라는 하나의 뭔가 카테고리로 보장을 하는 거고 이 사회보장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세 개를 얘기를 하는데 사회보장은 공공부조라는 거는 뭐냐면 얘는 생활이 조금 어렵거나 여기 볼게요. 사회보험은요. 일단 밑줄 긋시다. 사회적 위험을요. 보험의 방식 여기에 보험 동그라미 치시고요. 힌트 나왔네요. 사회보험이니까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해서 자, 밑 동그라미 할게요. 건강과 소득. 그죠? 건강과 소득. 제가 앞에 이 사회보장기본법 할 때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 의미예요. 크게 건강과 소득. 그쵸? 국민건강보험 생각하면 되고 소득은 우리 구직급여 내지는 뭐 산재보상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산재가 되면은 뭔가 뭐 장애가 나온다든지 그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급여들이 나오잖아요. 생계수단으로.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소득보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보 그 다음에 연금보험, 뭐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공공부조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가로치세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그죠? 누구 책임이에요? 지자체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하에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최저생활. 그죠? 최저생활입니다. 최저생활 보장하고요.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공부조라는 거는 뭔가 최저생활을 보호하고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구나. 자립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공공부조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자 볼게요. 본문 봅니다. 사회서비스는요 뭐라고요? 국가, 지자체,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한테요. 요거 그냥 읽는 거예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환경 분야에서 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여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아래로 쭉 빼가지고요. 최저생활 X 이렇게 쓰세요. 여기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거지 최저생활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저생활 보장은 아까 뭐에서 나왔어요? 공공부조에서 나왔죠. 최저생활 보장하는 거. 요거 이렇게 헷갈려서 쓸 수 있으니까 자 사회 서비스는 모든 국민들한테 보건, 뭐 복지, 의료, 뭐 교육, 문화, 환경 등에서 뭔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요. 그래서 재활, 돌봄 정보 제공, 뭐 사회 참여 등을 통해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뭐 생각해 보면 돼요. 여기서 뭐 이제 법률로 하자 그러면 뭐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뭐 예를 들어서요. 보시게 되면은 뭐 재활 서비스 같은 거나 아니면 돌봄이나 아이 돌보미 같은 거. 그죠? 지자체 같은 데 보면은 우리 건강지원센터라는 게 다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그만한 영유아들 이제 할 때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거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활용을.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게 요런 애들이 얘네들은 뭔가 금전적인 게 들어가고 얘는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좀 비금전적인 게 들어가는 거예요. 비금전적인 거 요렇게 그래서 우리 소득 보장하고 의료 보장을 하는데 뭔가 금전적인 측면도 있고 비금전적인 측면에서 돈도 주고 뭔가 서비스도 제공해서 뭔가 사회 보장이 좀 골고루 빠져나가는 게 없게끔 요렇게 사회 서비스가 되고 있구나. 그죠? 사회보장이 되고 있구나라고 아시고요. 5번의 평생사회 안정망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5번이지만 뭐 평생사회 안정망이 있잖아요. 평생사회 안정망이 있는데 안정망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요, 얘네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라는 걸 좀 포커스로 좀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얘는 그래서 어떻게 실현을 하느냐에 대한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 놓으세요. 써 놓으면 나중에 복습할 때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금전적인 거, 얘네 비금전적인 거, 그래서 보, 부, 상 이렇게 해서 일단 두 문자 외우는 거. 그다음 평생 사회 안정망이랑 하고 하는 거는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까에 대한 뭔가 방법이 나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자라고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평생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생애 주기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죠? 생애 주기에 걸쳐서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욕구가. 보편적인 충족되어야 되는 기본 욕구. 그죠? 그다음 특정한 사회 위험에 대응해야 되는 특수 욕구. 어렵지 않아요. 이거 뭐 문제를 뭐 쓰라고 안 나오니까. 평생 사회 안정망이라고 하는 힌트는 어디서 얻는다? 평생. 거기는 생애 주기. 그죠? 그다음 기본 욕구와 특수 욕구. 기본 욕구는 우리가 항상 이제 인간이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특수 욕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출산이 있는 이벤트가 있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 상황의 경우는. 그래서 요런 거를 고려해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얘기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 규정, 보부상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당연히 썼겠죠. 여기다가 사회 서비스 대신에 얘를 헷갈리게 할 거예요. 근데 얘가 나오는 힌트는 뭐예요? 생애 주기 나오고 무슨 뭐 보편 특수 욕구 나오고 요러면 평생 사회 안정망이겠죠. 이렇게 해서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부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 보시면요. 우리가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그 빈대에다가 이 조문 이 사회보장 기본법 4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법에 뭔가 다른 하위의 법률들이요. 이 법이랑 부합이 돼야 되고 통합 연계가 돼야 되는 거지 사회보장제도가 한 제도가 독자적으로 뭔가 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다가 넣으세요. 그죠? 머릿속에다 넣고 일단 통합 연계가 돼야 되는 거고 분리, 독자 이런 거 나오면은 조금 답이 좀 아닌가 봐 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 연계가 좀 중요하겠구나 라고 일단은 위에다 그냥 하나 적어 놓으세요. 통합 연계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1번 보겠습니다. 반가로 1번. 평생사회 안정망은 어떻게 이제 구축을 하느냐 보면 자, 국가와 지자체에 가로 치세요. 국가 지자체. 여기 제가 국가 책임이냐 아니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냐 아니면 민간의 책임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핵심은요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핵심은 국가의 책임 4개를 정확하게 외워 놓으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랑 지자체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셔야 빠릅니다, 여러분. 일단은 체크는 하실게요. 자, 국가와 지자체죠. 국가와 지자체가 뭐 해요? 평생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죠? 국가와 지자체가 그 뒤쪽에 평생사회 안정망 구축 이렇게 가로 쳐 놓으시고 2번 봅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죠. 국가와 지자체가요. 평생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자 밑줄 긋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 동그라미 그죠? 공공부조를 마련해서 또 동그라미 칩니다. 최저생활을 보장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 공공부조를 하는 거는 국가와 지자체가 평생사회 안정망 구축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부조 마련하고요. 그 다음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되는구나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규정이 나온 거고요. 그죠? 이런 규정이 나온 거고 공공부조 같은 거 할 때는요. 사실은 지자체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국가에서 뭔가를 채웠다고 해도 우리가 실제 수급권 받거나 신청하거나 하는 거는 결국은 동사무소 가서 다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도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가로 2번에 사회서비스 보장 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보장은요. 동그라미 1번. 자, 국가 지자체 가로칩니다. 국가 지자체죠? 국가 지자체는요. 모든 국민 동그라미. 그죠? 모든 국민의 그냥 봅니다.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그 다음 사회 참여, 자아 실현 등을 지원해서요. 결국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에 사회 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가로하셔야겠죠. 그죠? 국가 지자체가 뭐 해요? 아까 1번 반가로 1번에서는 평생 사회 안정망 구축하고요. 그죠? 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 마련하고
최저생활 보장 해줘야 되고요. 또 뭐 한대요? 사회서비스 보장하는데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대요. 누가요? 국가와 지자체가. 그죠?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네요. 국가와 지자체는 뭐 해요? 사회서비스 보장 동그라미, 소득보장 동그라미,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 동그라미. 그죠? 그럼 사회서비스 보장이 뭐예요? 사회서비스 보장. 아까 사회서비스 보장은 비금전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 비금전적 쓰시고요. 그죠? 그 다음 소득보장 동그라미 한 거 밑에다가 금전적 이렇게 쓰세요. 비금전적인 내용, 비금전적인 부분이랑 금전적인 부분이랑 얘를 동시에, 그죠?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죠? 그래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비는 구멍들이 없도록 또는 누적돼서 중복돼서 뭔가 주는 게 없도록 이렇게 딱 빡빡하게 뭔가 그무를 조금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번에 국가지자체는요. 사회서비스 보장 이게 비금전적인 거고 소득보장 금전적인 거죠. 소득보장이 얘네들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어떻게 해요?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얘는 낭비가 되거나 아니면 낭비되는 곳이 없게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의 재원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의 소득보장입니다. 반가로 3번의 소득보장인데요. 얘는 1번은 그냥 넘어가면 돼요. 1번은 국가지자체는요.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도록 소득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거 맞는 지문이니까 넘어가시고 2번 중요해요. 2번 뭐냐면 또 연계가 나와서 그래요. 2번에 쭉 보시게 되면요. 자,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의 소득보장 제도가 어떻게 해요? 효과적으로 연계 동그라미. 그죠? 공공부문하고 민간 부분의 소득보장 제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독자적으로 구축 X 이렇게 좀 써놓을까요? 독자적 구축 X 좀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독자적 구축 X 써놓으세요. 그죠? 쓰셨죠? 독자적 구축 X 쳐놓으시고요. 이게 이제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퇴직연금 제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 제도 같이 들어가는 거 하고 우리 퇴직금 이거는 사실은 국가가 뭔가를 넣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효과적으로 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사회보장 주체와 책임 대상 넘어가면서 우리 제가 언급드렸던 자꾸 여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국가의 책임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 그것만 딱 암기를 하면 다른 거는 국가 지자체로 보면 넘어가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